우리 오늘 수업은 자와 같이 여기에 기초정보관리 메뉴 있죠. 여기 안에서만 이제 움직일 거니까 어느 걸 이야기하더라도 여기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제가 벗어나면 여기 아니에요라고 말할게요. 아니면 여기 안에서만 할 거지. 다른 메뉴 가면 글자는 비슷한데 입력이 안 되는 조회용 메뉴들이고, 지금 우린 작성하는 걸로 여기 안에서만 할 거예요. 여기 안에서 시험에서 10점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개가 우리 했던 회사 등록하고 거래처 등록인 거예요. 그 중에 한 개가 이 두 중 한 개 나와요 시험 때. 자, 다음 이제 지금 보려는 게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라고 있죠.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클릭하시고, 자, 이제 계정 과목이라는 게 뭔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계정 과목이라는 건 우리가 그 장부에 기록할 때에 쓰는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돈 썼다라고 했다고 정말 장부에 돈이라고 적어 놓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지금 밥 사줬다고 밥이라고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련적으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계정 과목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현금이라고 쓰지만 또 외국은 캐시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이거 보여주는 건 사람들을 위해 보여주는 거고, 컴퓨터는 이 앞에 있는 코드 번호를 가지고 이제 얘가 어느 거다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걸 이용해서 장부에 쓰는데 컴퓨터가 이걸 가지고 얘가 유동자산인지 비유동자산인지, 얘가 유동부채인지 비유동부채인지, 자본인지 아니면 돈 쓴 비용인지, 얘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번호대 구분을 또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자산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두 개 보이죠? 여기에서 유동자산 화살표 누르면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 누르면 투자자산, 이용자산, 무용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제가 외우지 말라 했던 순서. 걔네들 여기 있죠. 이건 지금 버튼 많이 눌러야 보이는데, 일단 우리 전산 회계시험 그 프로그램은 버튼 안 눌러도 이 순서대로 쫙 왼쪽에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번호가 5자리가 있죠. 지금 번호가 5자리인데, 근데 이 번호는 앞에 3자리가 메인 코드 번호고 뒤에 2자리는 세목이라는 거예요. 이건 같은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뭔가를 해주면 복리후생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도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 쓰는데, 직원 회식비 준 것도 복리후생이고 직원 경조사비 준 것도 복리후생이고 전부 다 복리후생이잖아. 그럼 이걸 좀 구분하고 싶은 거야. 같은 복리후생이라고 쓸 건데 그럴 때 쓰는 코드가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번호에서 뒷부분 두 개를 세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앞에 있는 세 개 숫자만 100자리만 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101번부터 145번까지의 번호를 쓰는 거는 당좌 자산인 걸로 인식하라고 범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줄 때도 이렇게 정보를 줘야 컴퓨터가 당좌 자산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적금을 넣었어요. 근데 만기가 1년 이내야. 그럼 유동자산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넣을 거예요. 근데 만기가 3년이야. 그러면 얘는 유동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영업활동 관련 없잖아. 제조업인데 무슨 적금이야. 그럼 이자 받는 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 번호 안에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번호를 가지고 컴퓨터가 인식해서 재무제표까지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들인데, 까만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은 이제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까만색은 이제 뭐 되도록이면 이걸 쓰지만 너네는 이 용어 말고 다른 용어를 쓰고 싶으면 바꿔 써도 돼 라는 건데, 빨간색은 우리 회계에서 관습적으로 쭉 써오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변경하지 말라라는 게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글을 쓰려고 그러면 글이 써지는데, 빨간색은 제가 쓰려고 그래도 글자가 안 써져요. 빨간색은 그렇게 서로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이라는 애를 나중에 장부 쓰면서 볼 거고, 제가 하나씩 다 공부할 거예요. 얘네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한 게, 자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했죠. 당좌자산 있는 거 다 볼 거라고. 그럼 이 당좌자산에서 현금은 어떨 때 쓰는지, 당좌이익은 어떨 때 쓰는지, 보통이익은 어떨 때 쓰는지, 단기매매증권, 외상매출금, 대손증권 하나씩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없게 오랫동안 갈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재무회계가 이때 일어날 거니까, 지금 오늘 하는 건
이 계정 과목이라는 애들하고 그냥 안면 트는 작업이에요. 안면 트는 작업이라서. 근데 이 안면 트는 작업을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엄청 커요. 제가 수업하는 입장에서 뒤에서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 본 적이 있어야 아 그때 봤던 애가 여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계정 과목을 쓸 때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옵션으로 뭔가를 쓸 수 있게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을 걸어주는 관리 항목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관리 항목을 설정하는 환경 설정을 여기 관리 항목에서 하고, 그리고 또 아래 적요라는 게 있어요. 적요. 자, 적요는 이제 이 계정 과목이라는 걸 쓸 때 내가 이걸 쓴 이유가 어떤 거다라고 자주 쓰는 거 있으면 이제 그 단축키처럼 번호를 써놓으면 이 단축키처럼 이 번호 치면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맨날 돈 가져가는 거야. 금고에서. 근데 좀 있으니까 대표이사, 상무, 전무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그럼 이 사람들 빈번하게 가져가는데 매번 누가 가져갔다고 쓰면 귀찮겠죠. 그러면 이제 가져갔다고 쓰는 가지금 같은 계정 과목에 1번 대표이사, 2번 상무에 적어놓고 가져간 사람 번호 누르면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현금 적요라는 게 있고 대체 적요라는 게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현금 적요는 정말 현금 주고받을 때만 쓰는 거. 대체 적요는 뭐 보통 예금이나 뭐 아니면 예금 구자에서 현금이 아닌 혹은 외상하거나 이런 걸 대체 거래라고 하는데 그때 사용할 단축키.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거 말고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같이 시기하면서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수행 1번에 협회비와 관련된 계정 과목 및 적요의 추가 등록을 수행하시오. 그럼 지금 협회비에 대해 적혀 있는데 아래 코드 번호가 있죠. 코드 번호가 852번이면 자 여기에 코드 번호 있는 곳에 아무 곳에나 커서를 올려보세요. 그냥 아무 곳이나 찍고 그 전에 여러분들 전체 먼저 한번 클릭하시고 전체. 이 프로그램은 자산 누르면 자산 안에서만 놀아요. 그 전체 누르시고 코드 번호 클릭하고 852번이라고 치면 그 위치로 휙 날아갈 거예요. 852 치면 그 위치로 휙 날아가죠. 자, 그럼 852번 선택되셨죠? 그럼 오른쪽에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 엄청 많은데 이게 뭐냐면 빈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800번대가 이 판관비라고 손익계산서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있죠? 우리 회사에서 물건 팔거나 관리할 때 들어간 돈에 대한 범위를 컴퓨터가 800번대에서 쓰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 내에 돈 나가는 종류가 많을 건데 그 중에 빈칸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더 써서 만들라고 요분을 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협회비, 우리 회사 관리비로 관련 업종 협회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협회비라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쓰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구분은 4번 경비라고 하래요. 숫자 4번 누르고 자, 그리고 이제 현금 적요, 대체 적요가 있네요. 적요 단축 번호를 둘 다 1번 잡아라 그랬으니까 아래쪽에 가서 여기 번호 쓰는 게 내가 불러올 때 몇 번 누를 거다라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네? 뭐가 안 된다고? 적혀 있는 게 삭제가 안 된다고? 적혀 있었다고? 회사 다시 안 1110 아니에요? 1110 바꿔야지. 여기 눌러서 회사 바꿔야지. 그것 때문에 바꾼 거였지. 그죠? 자, 그럼 1번에 협회비 현금 지급이고 오른쪽에 또 똑같이 1번 협회비 미지급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수행 1번은 끝났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수행 2번 볼게요. 자, 138번 전도금 계정 과목을
138번 소액 현금으로 수정하시오. 그럼 이제 138번으로 날아가면 되겠죠. 자, 그럼 코드 번호 클릭해서 138번 하면 전도금으로 왔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뭐 지우고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덮어 쓰는 방식으로 써요. 내용 수정할 때는. 근데 지금 전도금에다가 소액 현금이라고 쓰려니까 안 써지죠. 얘가 안 써지는 이유가 다른 거 클릭해 보시면 얘가 빨간색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제가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라. 근데 지금 계속 앞에 수식어가 가급적이면 이런 말 붙이죠. 필요하면 바꿔야지. 자, 그래서 자 이걸 수정하려 그러면 자 전도금 커스를 위에 올려놓고 자 우리 책에 적혀 있네.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자 우리 말하는 게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 페이지 위에 적혀 있는 이거예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1번을 누르는 거예요. 별 느낌은 없죠. 그런데 소액 현금 쓰면 글자 안 들어가요. 그죠? 자, 근데 또 다른 곳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와서 써보면 안 써져요. 그럼 우린 지금 빨간색으로 된 걸 시험에서 수정하라고 하면 컨트롤 F1번을 눌러야지 수정이 가능해요. 지금 되셨나요? 자, 다음 수행 3번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계정 과목의 관리 항목 추가 설정을 수행하시오. 자, 이번엔 관리 항목을 더 만들라는 건데 821번 보험료하고 822번 차량 유지비네요. 자, 그럼 우리 821번으로 가서 클릭하고 821번. 자, 그럼 이 보험료가 있는데 이 보험료의 관리 항목이 여기에요. 지금 보험료 821번 찾으시고 여기에 관리 항목이 위에 글자 관리 항목이 있는 라인 자 여기 커서 놓으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F2번 누르시면 F2번 누르면 창이 떴죠. 그럼 지금 관리 항목에 만들고 싶은 게 우리 32번 업무용 승용차죠. 자 그럼 오른쪽에 스크롤 바를 제일 아래로 내리면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고 있는데 X라고 되어 있는 걸 0번 눌러서 O로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제일 아래에 보시면 지금 제가 한 순서가 첫 번째 보험료로 찾아와서 관리 항목 여기를 커서를 클릭한 후에 F2번 누르고 그리고 여기 제일 아래쪽에 내리면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 곳에서 얘를 O라고 해서 확인하시면 여기 커서만 살짝 올려보시면 글자가 얘는 업무용 승용차라는 글자가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량 유지비도 똑같이 지금은 업무용 승용차가 없죠. 근데 오른쪽 820은 바로 아래 번호니까 여기에 클릭하고 F2번 그리고 화면 제일 아래에 업무용 승용차 O 해놓고 확인. 그럼 이제 얘 두 개 다 업무용 승용차가 활성화가 됐어요. 지금 이 행동이 뭐 하는 행동이냐면 우리 앞에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한 적 있죠? 그럼 이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비들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차한테 기름 쓴 거다라고 쓰면 업무용 승용차 일지를 만들어줘요, 컴퓨터가. 그러면 어느 차한테 썼다라고 쓸 수 있는 메뉴를 활성화시켜줘야 될 거잖아요. 차에 기름 넣었다고 나중에 분개를 하는 거 할 건데 그럼 거기에 맞게 어느 차였다고 설정할 수 있도록 메뉴를 열어주는 거예요. 또 보험료도 어느 차 보험료 넣었다라고 이제 업무용 승용차 보험료 납부한 거다라고 내가 쓰면서 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메뉴를 활성화시켜주는 작업이 우리 관리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구경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53페이지로 가서 153페이지 이제 전기 2월 작업이라는 걸 할 건데 자 전기 2월이라는 건
전년도 거를 올해로 이제 넘기는 작업이죠. 자, 원래 실무 버전에서는 올해 기말에 끝나고 나서 누르면 이제 차기율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연습도 해야 되고 시험에서도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거에 대한 걸 정보를 입력해 두거나 아니면 잘못 입력해 넣어서 수정을 시켜요. 그럼 전년도 거가 지금 우리가 입력할 때 우리 회사가 6기인가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거죠. 그럼 전년도에 있었던 이제 재무제표를 우리가 직접 입력하면서 얘네들 친숙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이제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있죠. 자, 어제 저와 같이 재무상태표를 봤었는데, 자, 그럼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이야기했죠. 그럼 이 재무상태표가 일정 시점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그리고 차변인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자산의 총계와 부채와 자본의 총계, 이 둘이 합은 항상 일치할 거다라고 했죠. 그죠? 자산과 부채, 자본의 총계는 항상 일치할 거다. 자,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그럼 우린 지금 저와 같이 이 재무상태표를 입력해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얘 회계 기간이 몇 년도죠? 2019년도죠. 그럼 올해 2020년이니까 2019년도를 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기분 재무상태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린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이제 컴퓨터에 보면 여기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라고 있죠. 자, 여기를 절대 안 벗어날 거라 그랬어요. 그럼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입력을 할 건데, 자, 오른쪽을 보시면 또 여기에도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제가 그 판사할 때는 이렇게 썼던 거, 이렇게 T자 했던 거, 이 기준으로 해서 자산, 부채, 자본 항상 얘네들이 자리예요. 근데 지금 적혀 있는 게 우리가 분류가 적혀 있죠. 유동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이다, 간의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얘는 유동 비유동. 얘도 분류가 적혀 있죠. 그럼 이 분류가 우리 교재의 진한색 글씨예요. 진한색 글씨. 그럼 지금 우리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우리가 입력하는 계정 과목의 코드 범위로 얘가 당좌 자산이다, 재고 자산이다, 이걸 인식한다라고 했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한색은 입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연한 색들만 입력할 거예요. 이런 연한 색들 있죠. 이런 연한 색들을 입력하면 내가 이걸 전부 다 입력하면 컴퓨터는 당좌 자산이 얼마구나 입력할 때마다 합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고 자산까지 다 쓰면 이거 합쳐서 유동 자산도 얼마다라고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우린 연한색 글씨만 써주면 되는 거죠. 연한색 글씨만. 자, 그럼 이제 우리 컴퓨터 사용해본 적 있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먼저 입력하지 마시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라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하는 방법, 그럼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거 쓰시면 되니까 같이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현금이라는 글자를 쓰고 1280만 원을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코드에서 현금이라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 얘 어떻게 쓸까 고민스럽죠. 그때 우리가 찾는 건 F2번이에요. 그래서 F2번 누르고, 자,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이니까 현금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 검색 글자 쓰는 곳에서 현금이라고 써보면 현금이라는 글자가 있는 계정 과목들로만 줄여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얘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금액을 쓰는데 이 금액이 1280만 원이네요. 제가 숫자 쓰는 거는 여러분들 오른쪽 숫자 키보드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있는 금액을 써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당좌 자산에 이제 1200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건 이 번호가 당좌 자산 번호니까 알지. 컴퓨터는 한글 몰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당좌 예금을 쓰는데, 자, F2번 누르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한글로 당좌라고 두 자만 치고,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만 떠요.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두 글자 정도 치고 엔터 치면, 자, 그럼 당좌 예금이라고 있죠? 이거 쓸 거죠? 그럼 당좌 예금을 선택 확인하고, 하셨나요? 예? 저 입력돼 있으신 분은 데이터 백업 안 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조금만 더 나가면 되니까 이따가 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금액을 쓰는데, 금액 당좌 예금이 3,895만 원이죠. 그러면 자, 우리 다 쓰지 말고 저처럼 쓰세요. 38950까지만 치고, 38950.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외국 따라고 똑같이 1000단위로 콤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03개를 그냥 붙이는 일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 키보드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키가 크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03개가 붙어요. 03개가. 자, 우리가 키보드에 제일 많이 쓰는 키가 엔터하고, 그리고 03개 붙이는 플러스하고, 아니면 0 한두 개 쓸 거잖아. 그래서 아래에 0 버튼하고 이 세 개가 제일 크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버튼은 우리 회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계속 숫자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엔터도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 엔터를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통 예금이 있죠. 자, 이번엔 보통 예금은 우리가 자주 입력하다 보면 번호를 알게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저하고 헤어질 때 전부 다 이건 알더라고. 현금은 101번이다. 얘가 제일 빠르니까. 그럼 현금 두자 치는 것도 귀찮다 보니까 그냥 101이라고 번호를 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처럼 내가 번호를 아는 건 번호 치면 나와요. 그럼 보통 예금은 103번이에요. 그러면 내가 번호를 알면 103이라고 치면 빠르겠죠. 그리고 금액이 4,162만 6천 원이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돼요. 지금 방금 제가 한 행동이 숫자 103번 치고 41626 플러스 엔터 친 거죠. 이게 지금 오른손 한 손으로 다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무실 가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진짜 많은 곳이 20개, 10개 내외였을 거예요. 번호 못 외우면 이 사람은 이 길이 자기 길이 아니다 말할 만큼 간단한 거 써요. 그럼 오른손으로 전부 다 입력이 가능하니까 왼손이 자유로워져야 돼서 제가 오른손으로 쓰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손으로 입력이 다 가능하죠. 쉽게.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엄청 많은 계정 과목.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외우는 행동은 절대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회사 가시면 내가 안 외우려고 그래도 몇 번 치다 보면 같은 걸 하루에 몇십 번씩 번호를 칠 거예요. 그럼 내가 귀찮아서 번호 쓰면서 외우게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이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뭐 다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방식이에요. 단기 두자 치는 거. 그러면 단기자가 들어가 있는 게 다 나오고,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이고 금액은 7 플러스라고 치면 700만 원이다라고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도 모르게 빵빠레라는 소리 하는데, 빵빠레가 공 3개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런 거 보면 7 빵빠레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철없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은 플러스라고 하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끔 빵빠레 나오면 공 3개 이야기하는구나,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얘는 좀 이상하게 적혀 있죠. 지금 현금, 당좌 예금, 보통 예금은 이 오른쪽 줄에 여기에 적혀 있는데, 지금 얘 외상 매출금은 왼쪽에 적혀 있잖아. 그리고 왼쪽에 있으면서 외상 매출금, 뭐 대손 충당금, 받으러 대손 충당금 이렇게 왼쪽에 적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앞에 봤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지금 얘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받으러 대손 충당금 얘네들인데,
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외상으로 매출, 물건 판 돈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돈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이 돈 중에 얼마 못 받을 것 같아. 이 돈 중에 얼마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형식인 건데, 그럼 지금 이 외상 매출금이 번호가 108번이죠. 그럼 얘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으면 얘 108번 애를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못 받은 건 아니잖아. 그럼 1000만 원이다 라고 외부 용리한테 보여주면서 근데 나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려면 얘하고 관계되는 관계 계정이 108번이죠. 똑같은. 그럼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걸로 성격이 차감인 거예요. 108번이 외상 매출금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 받을 어음이 있고 이 받을 어음이 110번인데 얘랑 관계된 번호로 차감으로 대손 충당금이 이 다음 번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계정은 관습적으로 다음 번호를 써요. 자기 번호에 얘랑 연결되는 관계 계정들은 얘 짝지는 다음 번호 얘잖아. 얘 짝지는 얘죠. 짝진 거 확인은 얘 번호하고 이 번호하고 일치하면 얘가 짝지예요.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 적혀있는 얘 표현이 이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820만 원 있는데 82,000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외부 용자한테는 내 자산의 가치는 811만 8천 원으로 외부 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직 실제로 못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인데 이 금액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쓰면 이 금액으로 자산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왼쪽에 있는 이 두 개를 쓰게 될 거예요. 이 두 개를. 자,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얘 둘이가 짝지라는 거 알겠죠? 짝지가 되는 계정 과목은 다음 번호예요. 다음 번호. 자, 다음 번호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자, 먼저 우리 여기에 외상 매출금을 먼저 쓸게요.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이고 금액이 820만 원이다. 이렇게 치고 그 다음 여기에 대손 충당금 쓸 건데 대손 충당금 쓰려고 그러니까 무진장 많잖아요. 제가 왜 다음 번호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매번 할 때마다 계정과목 및 저유 등록 가서 얘 짝지 찾아다니는 건 미미하잖아요. 그럼 지금 얘가 외상 매출금이 몇 번이었죠? 108번이죠? 그러면 그냥 여기 다음 번호인 109번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자산은 차변이잖아. 그래서 차변 쪽에 계속 쓰고 있었는데 지금 얘는 82,000원만큼 못 받을 거다라는 거니까 줄이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에 써요. 그래서 여기에 자, 금액 보시면 자산 총계가 이 금액이죠. 지금 끝자리가 57만 6천 원인데 제가 8만 2천 원이다라고 쓰면 이거 뭐야? 8만 2천 원이다라고 쓰면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자산이. 지금 쓰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쓰면 외부 이용자한테는 이 금액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만 쓰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받으러옴은 얘도 똑같죠? 그럼 받으러옴이다라고 쓰시고 얘 금액이 240만 원이면 자, 이 받으러옴이랑 또 짝지인 대손 충당금이 있네요. 얘는 몇 번일까요? 그렇죠. 111번이겠죠? 그럼 111번 금액은 24,000원. 자, 그럼 자, 여기에 이제 상품하고 진한 것이는 우리 입력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럼 지금 상품 보기 전에 당좌 자산의 금액 확인해 보시면 당좌 자산 금액이랑 지금 우리 컴퓨터랑 책이랑 일치하나요? 그러면 입력 잘한 거예요. 일치한다 안 한다를 찾을 땐 일단 큰 카테고리를 봐서 안 맞는 걸 봐서 그 안에 있는 금액을 찾으면 제일 빠르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연한 것이만 쓸 건데 상품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건물을 볼게요. 건물은 지금 얘도 또 왼쪽에 있죠? 그럼 얘는 무슨 의미냐면 건물을 5천만 원에 샀는데 125만 원 달았다는 거예요. 125만 원이 달았다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말이. 그러면 5천에 샀는데 125만 원 달았다라고 쓰면 내 자산의 가치는 이거 뺀 4,875만 원을 이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금액을 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쉬운 숫자로 5천만 원에 샀는데 1,000만 원 달았어요. 그럼 4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4천만 원짜리 물건 있어요라고 안 보여주고 5천만 원에 샀는데 1,000만 원 달아서 4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나는 5천만 원에 샀는데 얼마 달았어요만 해주면 알아서 이 금액으로 보여줄 건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우리 회사에 기계장치가 1억짜리가 있어요. 기계장치 1억짜리 좋은 건가요? 그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샀는데 얘가 1억짜리라면 뭐 아직 괜찮은 건데 내가 100억에 사온 건데 지금 1억짜리야. 그럼 얘는 엄청 다른 거죠. 한마디로 지금 얼마짜리다라고 해서 얘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는데 얼마에 사와서 지금 9,900만 원이 달아 9억 9천에 달아서 1억짜리다라고 보여주면 100억에 샀는데 9억 9천 달았어요. 그래서 1억이에요. 보여주면 외부용자가 아 노후화된 기계가 있고 또 그럼 얘를 새로 사야겠는데 100억 이상 들어가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작성하는 이유가 외부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에서도 나 지금 외상대금 받을 게 이만큼인데 이만큼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얘도 이 금액에 샀는데 이만큼 달았어요 라고 표현하면 컴퓨터는 알아서 오른쪽에 있는 금액으로 자산을 인식해 갈 거예요. 그럼 얘도 왼쪽에 있는 거 써라는 거죠. 근데 지금 차량 운반구 900만 원은 차도 다른 건데 왜 오른쪽에 있냐면 오래 사서 얘는 아직 안 달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방금 취득한 거 쓴 거 있잖아요. 방금 우리 자동차 그 고정자산 등록에서 등록한 거 있죠. 그건 오래 샀으니까 샀는데 벌써 달으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리 19년 12월 31일 날 샀어요. 아까 입력할 때. 지금 이 날짜가 19년 12월 31일이에요. 달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달았다는 표현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900만 원만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도 짝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계정항목 및 적요 등록에서 우리 건물로 가보면 제가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건물도 202번인데 얘랑 관계되는 애가 다음 번호고 얘도 다음 번호고 이렇게 차감 계정이라는 건 관계 계정들은 다음 번호를 씁니다. 그럼 본 계정만 알면 다음 번호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자, 여기를 쓰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쓰는 방법은 우리 알겠으니까 차변의 상품부터 여기 임차 보증까지 다 써서 여기 자산의 총계가 일치한지를 먼저 보세요. 자, 이제 쭉 본인 스스로 입력할게요.